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3월 장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날씨도 조금 더 따뜻해지고 또 바깥에는 벚꽃도 피는 예쁜 봄이 찾아올 텐데요. 과연 국내 증시의 4월 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3월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총 22일 정도의 거래일이 있었고요. 총 10거래일 연속이 아니죠. 10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가장 많이 떨어졌던 것이 마이너스 12%대 폭락이었고 오늘도 양대 증시 마이너스 5%대 가까이 밀리면서 오후장에 특히나 더 탄력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란의 섬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나스닥 쪽이나 S&P 500의 선물 지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재로 들어가서도 WTI 가격이 102달러 102.9달러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수 선물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걸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4월 달에 이 증시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도 저희가 오늘 좀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애프터마켓 시세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전부 다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낙폭 키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쪽이 최근 들어 계속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둔화되는 폭이 강합니다. 일단 HBM4에 대한 퀄 통과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HBM4 퀄 통과했다라는 호재성 뉴스를 좀 시장에 가져다 줘야 될 것 같고요. LG엔솔도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갔었지만 오늘은 힘없이 좀 떨어지는 모습. 현대차도 마이너스 5%의 하락을 마쳤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만 1% 내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오늘 하한가를 맞으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악화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왔긴 한데요. 어떠한 팩트 체크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삼천당 제약이 불성실 공시 그 지정을 예고를 받으면서 내일장에도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포트폴리오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체 포트가 지금 손익 구간으로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플러스권에 있던 종목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포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산 종목들 그리고 임광빈 위원님의 AP 위성도 두 자릿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포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태광만이 오늘 좀 상승을 큰 폭으로 해주면서 방어를 해주는 듯 했으나 태광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일부 익절을 했었고 또 상승도 윗꼬리를 달면서 상승을 토해내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이 역시도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 오늘장 저의 시선을 한번 볼게요. 오늘장 저의 시선은 소나기를 피할 종목입니다. 소나기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를 한 달 내내 맞고 있으니까 소나기가 아니라 폭우일 수도 있는데 이 비가 4월 달에는 좀 그치기를 바라면서 소나기라고 표현해봤고요. 이 비를 피해서 잠시 대피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진지하게 오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는 새롭게 다가올 4월을 위한 장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시죠.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장 마지막 마무리 그리고 4월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은 명성욱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 가져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3월이었는데요. 4월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일단 4월 달에 실적 시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실적을 기반으로 좀 종목들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한 흐름이 나올지, 만약 지수가 반등한다면 어떤 섹터 위주로 올라갈지 오늘 주요 섹터들 먼저 분석해 볼게요. 우리 명성욱 위원님께서는 뷰티를 가져와 주셨는데 예. 뷰티가 사실 주목도가 높은 게 예. 전쟁 이슈와는 좀 상관없이 주가들이 좀 개별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 전쟁의 영향에 많은 그런 쪽보다는 소비주들 그리고 필수 소비재들이 시장에서 방어주 성격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주가들이 좋아요. 실리콘투나 코스맥스 그리고 화장품 대장인 APR도 오늘 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렇게 시장하고 좀 반대로 가기 때문에 화장품을 방어 성격으로 들고 오신 건가요? 일단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뭐라 할까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투자자분들은 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뭐 수익을 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킵하고 좀 지켜보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화장품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테틱 전반 화장품이나 이제 피부 미용 이런 부분은 이제 한류 열풍과 더불어 이제 상당히 업황 자체는 계속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전반도 긍정적 시각이 계속 나오는 와중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에스테틱 전반의 이제 장점은 업황은 좋고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인바운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보입니다. 약간 요거는 결이 좀 틀린 말이지만 요즘에 보면은 제가 주말에 즐겨가는 북한산 등산객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바운드 고객의 이런 코스들 또 K-뷰티 또 미용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주가는 지금 상당히 지수상 어려운 모습이지만 요 지금 많이 오르고 지수가 조정받는 이런 모습에서 뷰티 관련 전반의 주식들은 중장기적으로 낙폭이 아주 심화됐죠. 물론 화장품의 APR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마스크팩의 제닉 이런 주식들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힘겨운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업황은 좋지만 주가가 많이 소외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에스테틱,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먼저 이제 최근에 잘 오르는 제닉의 주가를 간단히 보면은요. 제닉은 저점 대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단계에 지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주식을 요 일봉의 차트로 이렇게 보면은 금년 2월 또 3월 초까지 3월 초에는 뭐 어차피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체가 급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하락의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반전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공격성을 띠지만 이렇게 지금 바닥권에서 50% 이상 반전이 전개되는 이런 종목군들이 에스테틱에서 하나씩 나온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실리콘2라든지 이 실리콘2의 주가를 간단히 봅니다. 실리콘2의 주가는 오늘 반전이 전개했지만 이게 근래 지금 작년 그러니까 아니죠. 올해 2월까지 급등이 전개했던 증시 전반을 고려할 때 물론 이제 2월에는 급등이 나왔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주가가 바닥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데에 있는 주식들은 전혀 물릴 이유가 없다. 좀 밀리면은 시절이 하수상하니 하루하루 지금 갭상승, 갭하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실리콘2도 관심 필요하고요. 그리고 휴메딕스 역시 보면은 이거 뭐 지금 주가가 말도 못하게 지금 하락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무리수예요. 그런 투자는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메딕스 같이 장기 하락하고 업황은 긍정적인 에스테틱 전반의 주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턴하는 종목들이 의외로 발생하는 쪽이 바로 뷰티 쪽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 말씀 주신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정말 외국인 입국 심사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객의 증가가 곧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필호 위원님께서는 조선 섹터를 들고 와 주셨고요. 오늘 에너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조선 기자재단의 상승이 특히나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나타난 특징이 있었죠.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오늘 조선주가 좀 강세를 보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조선주도 좀 밀리는 양상을 보였네요. 제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보이면은 그 수급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면은 2차 전지나 조선주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는 조선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진 것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선주들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왜 조선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요. 고유가, 고환율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LNG 운반선 지금 수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조선 3사의 LNG선 수주 현황을 보면요.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을 10척 정도 수주를 했고 삼성중업이 6척, 하나오션이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LNG 운반선 수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고환율 왜 수혜주냐면요. 우리가 조선업체들은 선박을 수주할 때 결제 금액을 달러로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은 조선주에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선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얘기가 요즘에 좀 들어가 있는데 캐나다 잠수함 지금 수주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죠, 3월 초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60조죠. 이것을 수주하기 위해서 하나오션이 입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6월 말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제 자국 산업 경제에 기여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일하고 지금 1대1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캐나다 경제 기여도를 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면 조선주들은 한 차례 레벨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이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42조에서 44조까지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조선주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2024년부터 고부가 선박들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 중에서는 이제 하나오션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죠. 만약에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할 경우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동성하이텍이 주가가 거의 보면 50 신적 가까이 빠졌는데 얘가 한국화물하고 비교하면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작년 11월 달에 회계 부정이 있어가지고 거래 중지가 됐죠. 이때 회계 부정이 보면은 이익을 가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가지고 경고를 맞으면서 거래 중지가 됐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작년 실적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올해도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동성하이텍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탱크선, 그러게
최근에 땡크선 수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한조선도 한번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캐나다 잠수함 이슈도 이제는 다시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메이저 쪽에서 빠진 수급이 조선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하니까 4월 달에 조선주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포트 점검해드릴 텐데요. 제 포트 점검 좀 해주세요. 일단 우리 명성호 위원님께 가장 궁금한 점은 4월장에 지수가 반등할까거든요. 실적도 있고 지금 또 나스닥 선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발언과 상관없이 지금 좀 반등을 강하게 해주고 있어요. 4월에는 좀 기대해도 괜찮아요, 위원님? 4월은 지금 아까 우리 수연 앵커께서 소낙비는 뭐 피해가라 아니면 4월은 잔인한 달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소나기를 피할 종목을 사고 싶다. 근데 이제 4월은 잔인한 달인데 뭐 TS 뭐 저 엘리어트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죠. 근데 3월이 지금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치를 막 높이면서 막 고공행진에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었고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죠. 근데 4월이면은 또 이제 어닝 시즌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좀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시적으로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사상 최대 실적. 그럼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조정이 깊은 모습.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정도면 지금 미국의 선물 또 유럽 시장 전반의 흐름으로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단기 낙폭 심화의 반전이 나올 소지가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의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 실적이 좋은 기업들, 단기 낙폭이 심화된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많이 지금 빠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실적 부분이 좋은 회사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4월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월장에 힌트를 조금 주셨는데요. 제 포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제 포트를 견인해 줬던 종목들이 다 제약바이오에 있었어요. 알주노믹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또 송필호 위원님의 에이벨 바이오도 제가 수익을 냈었고요. 근데 오늘 삼천당 제약 그러니까 총 1등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내일도 어떻게 될지 고민인데 제약바이오 특히 알지노믹스 지금 자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노믹스를 내가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려면요. 내일 오후 4시 오시면 내가 정확히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알지노믹스에 대해서 좀 이제 포인트만 설명을 해 줄게요. 알지노믹스는 우리나라의 RNA 관련 치료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4월 17일 날 아메케 가가지고 이제 임상 발표를 하는데요. 구두 발표를 합니다. 구두 발표하고 그냥 발표하고 임상 발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두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알지노믹스가 임상 데이터가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지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6월 달에 이제 바이오젠이 이제 RNA 기반으로 해가지고 치매 치료제 임상 2상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바이오젠이 RNA 기반의 치매 치료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면은 알지노믹스 주가는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지노믹스는 너무 지금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빠지면은 가감히 사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빠지면 과감히 사는 게 좋겠다라고 추가 매수를 권고해 주셔서요. 내일장 한번 제가 알지노믹스 좀 지켜보다가 비중을 늘리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의 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승률 탑5 명설국 위원님의 종목부터요. TFA 1등 자리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오늘 좀 주목을 받았던 조선섹터 안에 있는 한국카본도 현재 70%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3등 자리에는 TMC가 놓여 있고요. 총 82%의 상승 기록 중인데요. 이 종목 지금 다시 접근해도 괜찮은지 AS 도와주세요. 예. TMC는 이제 최근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 역시 TMC도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 TMC는 케이블 전문 제조업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어려워서 상당히 힘겨운 흐름을 보이지만 조방원 전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요 케이블 사용 부분은 선박용하고 또 광케이블은 지금 AI 성장에 따른 굉장히 중장기적으로도 이슈가 전개될 소지가 높고요. 선박용에서는 뭐 다양한 부분이 쓰입니다. 원유라든지 아니면 지금 LNG선 그리고 이제 방산의 구축함 또는 잠수함 이런 데 이제 선박용 케이블 전문 업체여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다. 최근 차트의 모습을 보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화된 이런 모습이죠. 물론 이제 시간 외에도 주가가 좀 밀려 있는 프리마켓에서도 주가가 좀 약간 밀린 모습이니까 내일 정도 하락의 모습이 전개된다라면 다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도 한번 태임 씨가 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GST도 체크를 해주시죠. 이 종목 12월 18일에 사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올렸던 종목이에요. 정말 매수 타점을 잘 잡았던 종목이고 거의 2주 만에 30%의 상승 기록했었던 종목입니다. 냉각. 그렇죠. 액체 냉각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지금 다시 볼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에너지 전반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사실 이 중동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그 전에는 전부 다 AI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AI의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메모리 수요의 증가. 그래서 전력 인프라든지 전반이 상당히 좀 단기 조정을 받으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죠. GST는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중 NCS 또 KN솔 또 GST 이런 부분이 이제 냉각의 대표 기업. 냉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도 체온이 한 2도만 높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 수요가 아주 급증하면서 열에 대한 이 냉각 부분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얘기도 하는 것이고 냉각 얘기도 하는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단기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은 사실은 기관들의 매도가 좀 전개되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GST도 단기 낙폭 심화에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한다라면 이렇게 명분이 있는 GST 같은 종목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명분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 액체 냉각 앞으로 미래 시장에서 정말 중요해질 거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송필호 의원님 포트로 넘어가서 일단 종목들 볼 텐데요. PSK와 BHI, 태용, 제주반도체, 페스카로 이렇게 자리를 변치 않고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AS 받아볼 텐데 3월 24일 바로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4%의 상승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로보티즈가 그 기관 대상으로 좀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다녀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출이 너무 잘 나올 것 같다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세미나도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 또 로봇 관련 호재가 좀 있었죠. 미국의 그 상원 의원 2명이 로보티스 이제 보안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로봇 업체들을 기재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내가 보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9월 달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공장이 완공되면은 거기서부터 매출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 내가 화요일 날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앞으로 로봇의 가장 핵심은 손가락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 손가락 쪽에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로보티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로보티즈는 지금 주가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로보티즈 좀 미국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세미나에서도 실적에 대한 호재 이야기가 좀 나와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용이에요. 자, 태용 오늘 주가 급등했었고요. 장중에 13% 급등하면서 저 1월 20일 기준으로 최고 65% 상승 기록 중인데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좀 재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태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는 원자력 관련주도 되죠. SMR 쪽에 주로 이제 단도 제품을 주로 많이 납품하고 있고 또 풍력 쪽에 지금 많은 제품들이 납품되고 있죠. 이와 같이 풍력, 원자력 관련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재생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또 이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풍력하고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가도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이쪽에 신재생 관련주들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최근 태웅도 다시 한번 매수할 타임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웅도 한번 계속 관심 가지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태용도 계속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종목 AS 포지션 점검 도와드렸고요. 저희 오늘의 시선 강탈 공략주 공개하실 시간인데요. 우리 명성호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뭐 바이오 전반이 좀 어려운 모습이지만 바이오의 이제 기술 수출 그리고 비만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방사선 쪽 방사선 의약품 기업 셀비온 간단히 소개를 드립니다. 셀비온은 뭐 국내 방사선 의약품 기업들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뭐 조건부 허가 신청 식약처에 지금 내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충분히 형성이 됐다. 즉 상용화가 돼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쓰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성이 좋은 종목군들을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방사선 쪽.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이 스위스의 지금 노바티스라는 빅파마가 플로빅토라는 제품 단일 제품으로 1조 4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죠. 블록버스터급으로.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만의 일라이릴리 이런 데에서 지금 방사선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어려우니까 약간 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히 목표치 말씀드립니다. 셀비온의 주가는 31,400원 시간에서 좀 밀렸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일단 목표가는 처음에는 이제 한 20% 수준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방사선 의약품 셀비온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셀비온 목표 주가 3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송필호 위원님의 종목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네요. 네, 엑스비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지능형 강학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국내 최초로 레이저 공정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첨단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학 장비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UAM 그리고 카메라 모듈, 로봇 분야에 지금 사용이 됐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이 장비가 반도체, 방위산업, 우주산업, 그다음에 로봇까지 지금 첨단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제 상장 후 최근 조정받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데 앞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로봇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규 상장들이 실적이 안 좋죠. 그런데 이 종목은 상장 전부터 계속 5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실적이 너무 좋았고요. 올해도 실적이 엄청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도 바닥권이고 보면은 제가 한번 부담 없이 한번 내일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을 이야기해 주면요. 손절 라인은 23,00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35,000원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바닥이다. 참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엑스비스 설명 주셨고요.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GMB S에코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2월 달부터 제가 좀 지켜보던 종목인데 그때 한번 장기 이평선을 딱 뚫어줬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태양광 관련 기업이고 또 반도체 소재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쪽의 매출도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오늘 또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쪽이다 보니까 페로보스카이트도 엮여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도 묶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중장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GMB S에코 과연 조금 더 시세를 고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좀 제가 종목을 들고 왔는데 여쭤볼 시간이 있을까요?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아쉽습니다. 우리 명성욱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오늘 전해주세요? 예. 요즘 뭐 증시가 진짜 롤러코스터의 장세, 갭상승, 갭하락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죠. 물론 대표적인 것은 이제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과거에 이제 중동 전쟁이라든지 오일 쇼크라든지 이럴 때에도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후에는 뭐 어김없이 반전이 전개됩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출구가 지금 녹록치 않은 모습이지만 아무튼 뭐 원활히 전개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이 심하게 전개된 시장 전반은 기회가 또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낙폭이 심화됐다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명성욱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함께 하고요. 잠시 뒤 마스터 클래스에서 최태훈 위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욱, 송필호 위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 클래스 최태훈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빨간 양복룩을 입고 오셨어요. 네. 진짜 4월 달에는 시장 색깔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네. 어떨까요? 4월장이? 그러니까 요즘 너무 빨간색을 못 보신 것 같아서 네. 이 화면 보시는 한 35분 동안은 빨간색 실컷 보시라고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3월 달 정말 악명 높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낙폭을 보여준 한 달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9%가 내렸어요. 2008년 외환위기 때 그때가 없었으면 역사상 최고치의 하락을 보여준 3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3월을 이겨내신 투자자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과 또 더불어서 응원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구별해서 보면 좀 구조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점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로 인해서 치솟는 유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0불을 넘어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현재 환율이 외환위기 때 이후로 최고치를 넘어가고 있어요. 1,500원대로 훌쩍 넘어서 역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아픈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연관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3월 한 달 동안의 매도세가 36조 원이었습니다. 역대급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환급성이 빠른 종목들, 대형 종목군들에 좀 치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장이 3월에 뼈아픈 부분들이 바로 이런 단점들이 모여서 한 번에 응축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아직 눈에 띄지 않은 호재의 그림들도 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현재 국내 정부는 초과 세수를 통해서 재정적 지원, 재정적 확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유가 피해로 인한 지원금을 또 시장에 살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동성의 형태로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유입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도
25조 원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돈이 더 많이 풀린다는 것은 결국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인데요.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급등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한 방에 잠재운 게 파월 의장이었죠. 임기 내에는 금리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한 단계 사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알려져 있는 케빈 워시 지명자는 임기 내에 금리 인하를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임기 출범과 동시에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씩 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 이제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드라이브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가지고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여기서 수급이 끊기지 않는다. 돈은 계속 들어오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보면 시장이 4월 달 좀 더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단기적 악재들은 굉장히 단발적인 이벤트의 악재들이고 시장의 유동성, 돈의 줄은 계속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호재라는 것을 알고 보면 4월 달 그리 우려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4월 달 우려하지 말자 유동성의 중요성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유동성이 과연 4월 장엔 어디로 갈까? 과연 기존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장에 마이크론 포함해서 미국장 반도체가 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반도체 쪽에 그 하락세를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펀더멘털이 탄탄하잖아요, 반도체가. 네. 아직 메모리 사이클이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위원님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세요? 메모리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가 네.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살짝 떨어진 수준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섹터를 소개해드릴 때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섹터 전망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바이오 섹터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3천당 제약이 전일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됐는데 계약 규모가 기대만큼 큰 것이 아니네 라는 시장의 실망감이 투영이 됐고 주가 조작에 대한 또 시장의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가총액 1위 업체인 바이오 업체인 3천당 제약이 하한가를 가버렸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잘 버티다가 오늘 투매를 얻어맞았거든요. 장 막판에 좀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결국에 시장의 자금들은 4월 달 들어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필두로 나오는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에도요.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 섹터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고단화의 핵심 수혜 종목이 되는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마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벌써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종목별로 투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반도체 지금 현재 좀 암울하죠. 구글의 터보컨트가 메모리 시장에 6배 정도의 축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논란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모두 주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들이 다 결국엔 메모리 관련 종목들을 싸게 사기 위한 그런 하나의 구조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무려 35조 원에서 42조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메모리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메모리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대로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삼성전자는 올해 15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글로벌에서 5번째로 150조 원을 넘기는 그런 글로벌 탑5에 들어가는 업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이 메모리 쇼티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판매가 정말 놀랄 만큼 계속 이어진다면 진짜 180조 원, 꿈의 200조 원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전망이 나온다면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영업이익을 가장 많이 거둔 업체가 될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1위 업체가 나온다는 게 말이에요.
자, 메모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AI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시장이 지금 여기서 주저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메모리 관련 종목 팔아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AI가 구조적인 성장을 계속할 거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계속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들은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 메모리 관련 종목과 같이 동반 상승하는 기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기판 쪽 트렌드는 여러분들 1, 2년짜리 트렌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기판 하나에 반도체를 수십 개 붙였다면 이제는 기판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수요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10개, 20개, 많게는 100개 정도까지도 필요한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전자, 해성DS 같은 PCB 기판 업체들 올해 1분기 실적의 퀀텀 점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모리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DDR4에서 DDR5로 전환될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종목이 저는 심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올해 나올 거라고 봐요. 올 1분기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LDDR7에서도 독보적인 수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업체라서 2026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소캠에서는 심텍은 이 메모리 3사의 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고 양산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라서 올 한 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올해 9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 1,000억을 올해 바로 넘어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심텍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판 쪽의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메모리 고단화, 고사양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시장이 눌러줄 때를 기회로 이제는 조금씩 모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투톱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조금 관심권에 두면서 담아가야 되는 시기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 안심시켜드렸고요. 공략주는 근데 화장품이네요, 위원님. 네. 예전에 그 대장이었잖아요, 이 종목이.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인디 브랜드의 킹메이커죠. 네. 실리콘2. 한 180여 개의 화장품을 글로벌로 실어 나르는 플랫폼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짧게 소개하면 지금 너무나 안정적인 구간이라서 괜히 고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셔서 손실 보실까 봐 바닥권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 이런 종목 한 종목 깔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22년부터 3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세운 업체입니다. 2025년도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 2026년 올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작년 매출이 78%가 성장이 됐거든요. 주가는 어땠는지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넘어가 있었나요? 반도체, 원료, 원전,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AI 관련 기기 쪽으로 다 넘어가 있을 때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소외감을 꿋꿋하게 이겨낸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을 넘어서 북미를 넘어서 이제 중동까지 진출이 됐고 두 자릿수 성장세가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조정을 거친 다음이라서 지금 이런 위치에서 매수는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이 위치한 5만 원으로 먼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대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가만 보시면 전저점 이탈하는 위치가 35,000원인데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33,000원으로 손절가 제시하고 보면 여러분들 알맞게 수익과 리스크의 밸런스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실리콘도 말씀 주셨고요.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조금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화장품 섹터, 특히 이 실리콘2의 반등 나올지 4월 달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종목들 AS 받아볼까요? 일단 에너지가 권력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60%로 정말 권력임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보성파워텍, 대원전선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단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저희 동국제약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동국제약이죠. 자, 지금 이 종목 저희가 3월 26일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공략했는데요. 금, 월, 화 이렇게 3일 만에 저희 22%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목표 주가도 또 높게 잡아주셨어요. 여기서 네. 더 갈까요?
왜 안 사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좀 동국제약 사달라고 살 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가네요. 네, 아. 수연 앵커 이거 한번 선택해 주세요라고 간청을 그러니까 드렸는데. 아 그때 기억나요. 이게 제가 이거 가는데 오래 걸릴까요? 했더니 위원님께서 조금 중기로 보라고 하셨는데 네. 완전히 그냥 다음 날부터 슈팅하더라고요. 맞아요. 차격과 아픕니다. 외면하셨는데 네. 동국제약 보란 듯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기업의 성장성 두 개는요. 첫 번째는 화장품 사업부입니다. 마데카솔이라는 메가히트 연고 아실 겁니다. 이 연고에 들어가는 병풀 추출물을 이 테카라고 하는 병풀 추출물이 화장품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동국제약에서 만든 센텔리안 24 화장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는 거겠죠. 이 화장품 사업의 매출 성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그 성장성 하나와 그리고 체내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약물 전달 시스템 마이크로스피어라는 이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에 사상 최대 시적이 나왔는데 올해는 그보다 15% 정도 더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최근 같은 약세장에서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실까요?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제가 사실 낮에 화상 연결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우리 수연 앵커가 사주지 않아서 서운한 마음에 다음 날 또 화상 연결 방송에서도 추천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같이 그만큼 강력한 강도로 좀 밀었는데요.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력한 상세가 나왔고 저는 이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죠. 바닥권에서 추천드렸고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홀딩하실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성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규 매수 어디서 하지? 당연히 여기서 따라가면 안 되겠죠. 조정이 한 차례 나올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이 눌러주면서 5일선 부근 또는 21선 부근의 지지선으로 다가가면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국제약은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나기 쉽지 않은데요. 상승 정말 좋은 기록 보여주고 있고 제닉하고 HAD, 엔솔 한 번에 여쭤볼게요. 일단 제닉은 매수 타점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바닥에서 저희가 매수 성공했고 현재까지 54%의 상승률, 심지어 3월 달에 추세 이탈 없네요.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HD 에너지 솔루션은 저희 지금 1등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 종목 계속 더 봐도 될런지요. 두 종목 한 번에 점검해 주시죠.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keep going 계속 가겠습니다. 짧게 네. 끝내고요. 제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밤마다 쓰는 콜라겐 팩이라고 있습니다. 바이오던스라는 콜라겐 팩인데 이미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걸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적으세요, 수연 앵커.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 바이오던스. 네. 자고 일어나면 수면 팩이거든요. 저 적었어요, 네. 지금. 네. 수용성 하이드로겐 팩이라서 피부 온도에 반응해서 착 달라붙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탱탱해진 피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 기업을 추천을 했고 그 뒤에 5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이 있었거든요. 자, 그만큼 제닉은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우리나라 마스크팩은 중국 시장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프리미엄 마스크팩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그걸 이끌어가는 게 제닉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가 아마존에서 여전히 판매가 1등이고 공장 가동률이 95% 이상인데 주가 조정이 너무 깊었어요. 4만 원짜리 기업이 15,000원까지 떨어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 올해 역시도 공장 가동률이 95%. 그리고 지금 세포라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계속 진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을 뛰어넘는 2026년의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1분기 주가가 가장 저점이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기업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전고점이 위치한 44,000원까지 그대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닉도 전고점까지 끌고 가자라고 하셨고요.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keep going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keep going 할 만한 종목 있습니까? 무방에서 말씀 주시나요? 네,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전 항상 네. 공개방송을 준비하는데 다음 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추천 종목 한 종목씩 꼭 갖고 옵니다. 오늘도 준비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개방송에서 추천 종목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종목 선택 안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좀 잠잠해지는 거 보고 들어갈게요. 시선 강탈 여기까지 함께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